여러분들께서 명문 사립대냐 주립대냐를 고민을 할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학교의 랭킹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립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얻어 걸려서 가는 곳이고, 사립대 중에 명문 사립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재들이 가는 곳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도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대학들을 알고 있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특정 대학들이 귀에 익지 않으면 이 대학은 그렇게 공부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립대와 사립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주 정부에서는 그 주의 핵심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주립 대학교들을 주정부의 예산을 활용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는 특정 사람이 사재를 출연해서 대학을 설립하는 차이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대학에 설립을 하는 자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립대냐 사립대냐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립대와 사립대를 가를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학생의 숫자입니다. 주립대의 경우는 주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립한 대학들이 많고, 특히 주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그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반에서 구성되어 있는 학생의 숫자도 많고, 또 학생 총 숫자도 사립대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물론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클래스를 구성하는 학생의 숫자도 적어지고, 그럴수록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동기부여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주립대 같은 경우는 클래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교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신경 쓸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많아져서 좀 공을 들이긴 어렵지만 훨씬 더 다이나믹한 배경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학비죠. 사립대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거나 또는 교육적 목적을 통해서 설립을 했을 때 다양한 자원 조달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중 또는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비중이 월등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대학의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높은 금액의 입학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립대학교의 전체 대학 튜이션 평균을 따져보면 3만 불 정도, 그리고 주립대학교 전체에서 우리가 학비의 평균을 매겨보면 18,000불 정도의 수준으로 평균을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주립대 같은 경우는 학비를 매기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주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책정하는 인스테이트 튜이션, 그리고 해당 주 바깥 학생들이 해당 주립대학교로 넘어올 때 매기는 아웃스테이트 튜이션. 보통은 인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등하게 학비가 저렴하지만 그 대신 다양한 조건이 수반이 되게 되고요. 각 주마다 해당 주에서 매기는 튜이션을 우리가 해당하는 조건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iversity of California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주한 기간을 몇 년 이상 거주했느냐가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산정할지 말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일지라도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몇 년 이상 대학 입학 전까지 살았던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저렴한 학비에 보조가 제한된다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아웃스테이트, 본인이 해당 주 바깥에서 온 학생이 지불하는 튜이션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튜이션이 미국 내의 학생들과 지불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고, 제 경험상으로 통상적으로 1.3배에서 한 1.8배, 많게는 2배 이상 학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학비가 in-state, out-state, international 튜이션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사립대들 중에서 상당히 튜이션이 높은 수준인 다양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학들과 비교해 봤을 땐 그렇게 학비 지출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진짜로 명문대를 나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때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고용이 유연화되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의 역량이 직업 사회에서의 또는 직업 진로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순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뀐 변화는 최소 10년, 20년 이상 변화가 지속돼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할 거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비리그나 상위권 사립대학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특정 전공에 대해서 주립대가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C 계열이나 미시건 또는 위스콘신 또 일리노이 이런 되게 유명한 주립대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이미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명문 사립대들 그 이상으로 연구 실적도 뛰어나고 특히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가 훨씬 더 랭킹에 있어서도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명문 사립대냐 주립대냐를 고민을 할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학교의 랭킹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 주고 싶어요. 당연히 전공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전공에서 가장 핏이 맞는 학교를 선택할 때는 순서가 필요하다. 첫 번째 순서는 내가 어떤 전공으로 앞으로 프로의 세계에서 이 대학 수업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고 그걸 화끈하게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학이 주립대든 사립대든 우리가 굉장히 콜드하게 리스트업해서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고른 대학들이 있을 때 만약에 튜이션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지는 주립대와 사립대 중에 선택지가 있다면 한 번쯤은 주립대에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주립대들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도 생각보다 잘 운영되는 구석이 많아서 우리가 한정된 자본으로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을 때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주립대를 잘 선택만 하더라도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고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레주메에 있는 컨텐츠 그 자체지 링크드인에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인다고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는 링크드인에 안에 들어있는 본인의 이력이나 본인의 스킬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추천해준 코멘트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터칭을 하고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콜롬비아 출신이라고 콜롬비아 동문이 그거를 끌어당겨주는 건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하면 처음 컨택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컨텐츠가 허접한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동문이라도 대화가 진전이 되는 것 같진 않아. 수업 방식에서 아무래도 소규모의 학습을 하느냐 대규모의 학습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 진짜로 선생님이 많이 신경을 써준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본인의 인간적 성향과 이런 것들의 차이가 큰 것 같고 오히려 사립대보다 주립대에서 더 훌륭한 교수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는 학교 네임밸류보다는 해당 교수가 얼만큼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얼만큼 인용을 많이 받고 있고 셀러브리티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주립대나 사립대를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학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어떤 분들이고 그들이 얼만큼의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